거기 보시면 건축 나왔죠? 건축에. 아까 우리 신축 있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 다음 페이지.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신축인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신축이라서 시험에 안 나오고 가로가 시험이 나와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게 뭐라고요? 신축이다. 예. 그래서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창고가 있는데 주된 건물인 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신축이 되고요.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 그러고, 개축.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지으면 개축이고요. 재축은요. 태풍이 불었다. 홍수가 났다.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새로 지으면은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지으면 재축이 돼요. 포항에서요. 지진 나서 벽에 금강 건물 있죠. 그거 새로 지으면 다 재축이 되는 거예요. 종전 이하로. 그러면 개축하고 재축은요. 둘 다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되는 건데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그때는 신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5번에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그런다. 우리 학원 건물은 이전이 불가능하겠죠. 이 건물 들어서 옮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보통 목조 건물 같은 거나 이전이 가능할 거예요. 예. 자, 대수선이 나옵니다. 대수선은 크게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 그러는데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나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수선의 정도가 지나치면요. 대수선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증축, 개축, 재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고치는 걸 뭐라고? 대수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얼굴 고치고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수선인데, 이쁘게는 바뀌었는데 집안 식구도 알아보기 힘들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대수선이 아니야. 증축, 개축, 재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15년 전에요. 의정부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 바로 이 자리예요. 코앞에 앉아있는 딱 누님이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글라스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하는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벗으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싹 벗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쓰라고. 예, 쓰라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수술하신 거, 어저께. 예, 그래가지고 제가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쓰고 왔는데, 이거 흉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술하고 직후에 그걸 봤는데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누님의 별명이 수선 언니가 됐습니다. 수선 언니. 다 수선 언니 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학원을 좀 늦게 오신 분이 모든 학원생들이 그 언니를 보고 수선 언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수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성이 뭐예요? 나 대시야. 뭐야? 예. 대수선이고. 처음엔 또 이분이 또 대조영의 후예인 줄 알았대, 자기가. 대시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이쁘고 누군지는 알 수 있으면 바뀌면은 대수선입니다만은 수선의 정도가 지나치면은 대수선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증축, 개축, 재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요즘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는 학원에서 한 7, 8년 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던, 그러니까 이 앞자리에 앉아있던 30대 후반의 여학생 하나가요. 갑자기 5월 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싶은 거예요. 하루도 안 빠졌는데. 그리고 7월 달에 문제집 풀 때 다시 나왔는데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짝꿍 언니한테 언니 저 왔어요 그랬는데 누구세요? 학원 원장님도 누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아봤어요.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왔거든요. 학원에 올 때 입는 그 교복들 있지 않습니까? 교복 입고 와서 목소리는 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페이스 오프야. 페이스 오프. 근데 물어봤어요. 쉬는 시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 목 밑을 이렇게 절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얼굴을. 뒤집은 다음에 턱을 깎고 코를 새로 만들고 입을 2배로 짠 거야. 그러니까 주먹 입에 들어갈 정도가 돼. 째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도 이렇게 쌍꺼풀 하고 다 새로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새로 만들어서 왜 걸그룹 얼굴이 있잖아. 예, 그 비슷한 얼굴 있잖아요. 만든 거 걸그룹 얼굴, 걸그룹. 예. 근데 왜 그 밑에는 왜 안 했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돈이 좀 부족해서 얼굴까지 한 3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 밑에는 목 밑에는 그것도 할 때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부동산에서 돈을 벌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30대 후반까지 아직 결혼을 못한 거는 얼굴 때문이 아니냐가 해서 자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 유명한 데는요. 예약 순서가 밀려 있기 때문에 연락 오면 바로 가지 않으면 또 밀린다는 거야.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잠깐 갔다 왔다는 거지. 2달간 누워 있었대. 예. 그래서 이제 얼굴 밑에도 자기가 돈 벌면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밑에도 한 2, 3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실리콘도 넣어야 되고 지방 흡입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냥 사람이 진짜 이쁘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걸그룹 얼굴이 있지. 요즘에 걸그룹 얼굴 한 9년부터 하잖아요. 거기 같은 병원에 사니까. 예. 그래서 구별이 안 돼. 예.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해서 중기업해서 번 돈으로 한번 또 도전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정도면 거의 신축입니다. 그거는 신축. 예. 그 정도는. 예. 주변선 몰라볼 정도 신축이지. 예. 그럼 이 대수선이요. 1번부터 9번까지가 나오는데 1번부터 9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쩌다가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지문 1개가 나와. 9개 중에 1개가. 근데 올해 나왔어. 올해 나왔어. 예. 지문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문제 풀면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눈으로 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예. 1번만 하나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자 오른쪽으로 용도 변경이 나옵니다. 용도 변경. 자 세탁소를 슈퍼마켓으로 바꾼다. 용도 변경이죠, 그렇죠? 예.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보시면 건축물은 그 용도에 따라 크게 시설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시설군은 용도군으로 세분할 수 있고 용도군은 다시 건축물의 세부 용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가 있는데요. 여기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언제 공부하냐 그러면은 우리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 그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돼요. 예. 일단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기본서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오죠.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을 잠시 봤었는데요. 자, 이 건폐율은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것을 건축법에 그대로 다시 준용해요. 용적률도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적률을 다시 건축법에 준용해요. 절대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에 규정한 게 아니야. 국토계획법에 규정했는데 단 시험 문제는 건축법에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핵심은.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데 그 기준을 건축법에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건축법에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가로 1번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로구역이 뭐냐면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를 가로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게 돼 있어요. 예. 가로구역 단위. 그러면 이 가로구역을 이렇게 보면은 가로구역이 있다. 자,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도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요 A라는 가로구역이 있고요. 요 B라는 또 가로구역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구역.
그러니까 A라는 가로 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별도로 정하고요. B라는 것도 별도로 높이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원칙이에요.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를 가로구역 그러고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기역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데 자 니은번이 시험에 여러 번 나오던 거죠.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상이한 높이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용도하고 형태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요 가로구역에 자 이런 빌딩이 하나 있어요. 아니 이게 15층이다. 하나 딱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양로원이었어요. 양로원. 15층에 있는 양로원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할머니께서 계단으로 15층을 내려왔습니다. 1층에 딱 내려왔는데 아차 싶어. 뭘 두고 내려왔네. 예? 틀니를 두고 내려온 거야.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로원 같은 경우는요. 높이를 낮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요.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높이를 조례로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예.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강남에 보면은 우리 높이를 좀 높여달라 막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용산에도 높이 올려달라고 막 그러고 예. 왜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장이. 예. 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우리가 흔히 이것을 줄여서 1조권이라 그래요. 1조권. 용도 지역에 따른 높이 제한을 보세요. 거기 가로에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나왔죠? 원칙.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의 건축물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격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그려 볼게요. 정북 방향 격리인데. 정북 방향 격리. 자, 여기가요. 이렇게 대지가 있고 옆에 다시 인근 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쪽을 이제 북쪽이라고 할게요. 이쪽을 북쪽. 여기를 남쪽이라고 하고요. 요쪽에요. 기존의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건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있고 인근 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으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요. 항상 기존 건물에 그늘이 안 지게 지어야 돼. 기존 건물 1조권을 침해하지 않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쪽에 북쪽에다 점을 딱 찍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격리하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요. 이쪽 방향으로. 새로 짓는 건물을 북쪽에서부터 떨어뜨리면서 지어야 되는데 기준은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 높이가 높아질수록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건물까지 떨어뜨리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 건물 입장에서는 이쪽이 남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건물 짓게 되면은 여기 해가 이렇게 떴을 때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기존 건물의 남쪽에 해가 쫙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은 북쪽에서부터 떨어뜨려서 지으면은 기존 건물은 남쪽이 환해지는 거지. 남향 건축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건물은 북쪽에서부터 떨어뜨려서 짓는 거예요. 그럼 기존 건물은요. 남쪽이 환해지는 거예요. 남향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 우리 이것을 정북 방향 격리라 그러고요. 정북 방향 격리는 해야 될 곳이 두 군데예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용도 지역을 빨리 외워야지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새로 짓는 건물은요.
북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지어라. 그러면 기존 건물은 남쪽이 환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예외 정반대로 남쪽에서 떨어뜨리면서 지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기요 북쪽에 저 건물이 없으면은요. 자 북쪽에 건물이 없으면은요. 굳이 정북 방향 격리할 필요가 없죠. 그늘질 건물이 없을 때는요. 여기가 공지래, 공원이래. 그리고 여기에 사는 이 사람이 자기는 정북 격리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저는 밝은 걸 싫어해요. 저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는 거야. 이랬을 때는요. 반대로 뛸 수도 있다는 거지. 예외가. 정남 경기도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에 따른 높이 제한이 나옵니다.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격리 규정에 적합하는 것은 물론 적용이 되고 왜 인동거리, 채광 방향에 따라 일정 거리를 격리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혹시 사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 예, 아파트 사세요? 그 아파트에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요, 발코니라고 있죠? 발코니. 자, 발코니가 맞아요? 베란다가 맞아요? 여러분요. 참고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발코니가 맞아? 베란다가 맞아? 발코니가 맞아? 베란다가 맞아? 이 다리가 더 아프네 이거. 충격받아가지고. 잠시 우리 하나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여기 이제 발코니라는 것이 있고요. 예? 베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란다. 자, 이 발코니하고 베란다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 발코니라는 것은요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는 5층 이상부터가 아파트예요. 건축물 외벽에 부가해서 생기는 공간이 이게 이제 발코니고요. 발코니고 베란다라는 것은요. 아래층은 면적이 넓고 위에층은 면적이 좁을 때 아래층과 위에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간이 이게 베란다예요. 그러면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파트는 다 발코니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에 발코니는 확장할 수가 있어요. 발코니 밀어서 우리가 거실로 썼잖아요. 그렇지? 발코니 확장하잖아. 베란다는 확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발코니하고 베란다 같은 건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코니는 아래층하고 위에층 면적이 같아야 돼. 이게 베란다예요. 그렇죠? 발코니 확장할 수 있고 베란다 확장 못하고. 아파트 있는 건 다 발코니잖아요. 제가 밤에 집에 들어가면요. 집에서 저보고 우리 와이프가 베란다에 나가서 빨래 걷어오라 그런다고요. 저 안 나가요. 저 아파트에 무슨 베란다가 있어. 안 나간다니까. 저 왜 안 나가냐. 우리 집에는 베란다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냐. 그랬더니 너 잘났다면서 발코니 나가서 빨래 걷어와. 그때서나 제가 일어나거든요. 왜? 잘못된 용어를 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뭐라 그래야 돼? 발코니라 그래야 되는 거야. 발코니, 발코니. 그러면 이 발코니는 왜 만들까요? 여러분요. 발코니는. 누님이 말씀해 보세요. 발코니는 왜 만들까? 1번 세탁기 놓으려고. 세탁기. 2번 화초 키우려고. 3번 화재 났을 때 대피하려고. 3번 대피 공간이야.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나는 시험에 안 나오는 절대 안 배우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1분만 배우실래요? 예, 나 주문형 강의야. 그냥. 자, 여기 발코니 한번 볼게요. 발코니. 이제 우리 이건 보세요. 발코니는요. 법적으로 3층 이상만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거 301호야. 302호. 왜 발코니를 3층 이상부터 만드냐 그러면요. 1층에서 불 나죠.
문 열고 나오면 되지. 2층에서 불나죠.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고 봐요. 법적으로. 부러지긴 하는데 이렇게 부러지긴 하는데 예? 죽진 않아. 몇 층부터 죽느냐? 3층부터 죽는다고 봐요. 3층부터는 불났을 때 대피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불났을 때는요.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는 질식사가 더 많거든. 자, 불이 났으면 여기 301호에 파이어가 난 거야. 파이어. 불났다 이거. 그러면 301호에 사시는 분이요. 이쪽 발코니로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살려주세요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301호와 302호 사이에 발코니에 요 벽이 있죠. 이 벽은 둘 중에 하나로 만들게 돼 있어요. 301호, 302호의 발코니의 벽은 발로 차면 부서지거나 문을 설치하게 돼 있다고요. 예. 둘 중 하나. 근데 문을 설치 안 하겠지. 보통 발로 차면은 부서지는 구조로 만들어요. 이쪽을 발로 차서 부서지게 만들고 302호로 이렇게 대피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발코니의 취지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 이분은 단독주택에서만 사시다가 중개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중개를 하게 됐는데 집을 사러 오시는 분이 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한테 그 비밀번호 물어서 알려주더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문 열고 보여주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이 발코니 쪽을 이렇게 구경하시다가 요 세탁기 뒤에 있는 벽이 있잖아요. 한번 퉁 쳐봤더니 퉁퉁 소리가 나는 거야. 이분 놀란 거예요. 이분도 단독주택에 살던 분이거든. 아니 왜 아파트 벽이 왜 이렇게 퉁퉁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가 지을 때 좀 그렇게 지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원래요. 발로 차면은 부서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옆에 발코니로 화재 났을 때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원래 지을 때 좀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지. 그럼 안 돼.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왜 발코니 확장하죠. 이걸 밀어서 이걸 거실로 쓰잖아요. 우리 건축법에는 거실과 거실 사이는 내력벽으로 하게 돼 있어. 내력벽으로. 흔히 공구리를 친다는데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돼. 제가 미리 말씀하겠지만요. 저한테 건축법 질문하러 올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데모도, 공구리, 시루, 아시바. 이거 안 돼, 이거. 예. 절대 안 돼, 그거.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력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실로 쓴다 그러면 내력벽이 되잖아요. 배운 대로 뛰어들어 발로 찼더니 발이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꺾어야 돼. 이렇게 꺾어서 내력벽으로 하고 이 안에는 그래도 발로 차면 부서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를 갖다가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아파트 발코니. 옆에 동하고 내가 사는 동이 같은 쪽을 바라본다. 발코니가. 그러면 바짝 붙어 있지 않나? 자세히 한번 봐봐. 그러니까 같은 쪽을 바라보는 아파트는요. 발코니가 같은 쪽을 바라보면은 바짝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어. 왜? 일조권 침해가 없으니까 발코니 해가 들어오잖아요. 옆에 하고 나는 같은 쪽을 바라보면 발코니 붙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동하고 난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인동거리라 그래요. 공동주택 인동거리. 예.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의 인동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데가 두 군데예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짝 붙여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에 짓는 공동주택은요. 바로 거의 다 주상복합아파트예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징은요. 일조권을 포기하고 바짝 붙여 짓는다는 것이야. 핵심이. 예. 그래서 우리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요. 보통 한 개 동만 짓는 이유가요. 한 개 동만 지으면은요. 두 개가 바짝 붙일 리가 없죠. 근데 가끔가다 주상복합인데 두 개, 세 개 동이 지어지는 경우 있는데요.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상복합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중개사한테 아니 주상복합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요. 설명해 줘야 되거든.
주상복합이 어둡냐 그러면 주상복합은 원래 중심이나 일반 상업적 일조권을 포기한 거거든. 그 말은 자기가 블랙커피를 시켜놓고 블랙커피가 왜 이렇게 써? 하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예. 원래 주상복합은 일조권을 포기한 거거든요. 중심 일반 상업적은 적용하지 않고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의 배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1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우리 대지 관련 규제를 보세요. 대지의 분할 제한 나오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작은 면적이 되도록 분할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그 면적이 나와요. 주거 지역에서는 분할되고 난 면적이 각각 6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업지역 150,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지역은 다 6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 주거 지역에서는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 120제곱미터는 돼야지만 분할이 가능한 거예요. 분할하고 난 다음에 각각 60은 넘어야 되거든요. 예, 이 분할 제한 면적. 내년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외워야 돼요. 시험 계속 자주 나오니까. 밑에 이제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보니까 이게 도로가 나오는데요. 도로. 이 도로가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도로를 공부 안 하면 도로 학원에 오게 됩니다. 도로. 예. 이 도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행도로라는 게 있고 도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막다른 도로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통행도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막다른 도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이 원칙을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도로를 오른쪽에 있는 가로 2번을 또 보세요. 그래서 가로 2번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원칙 통과도로 같은 말이 통행도로입니다. 통행도로 통과도 같은 말인데 도로라 하면 보행 우리 두 발로 걷는 걸 보행이라 그럽니다.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요.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요. 좀 비켜달라고. 이게 바로 통행도로야. 그러니까 차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행도 가능하고 차량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도로 폭이 얼마? 4m 이상 도로가 건축법상 기본 도로인데 이와 같은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근거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인데 그 도로가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야.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자, 지금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게 보세요.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법에서요. 도로를 만들게 하는 법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도로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법. 사도법은 개인 소유 도로인데 혹시 여러분들 진입로만 들어봤어요? 진입로? 진입로 만드는 도로가 바로 사도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국토계획법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도로를 설치하게 되는 근거법이. 다른 법에 의해서 도로가 설치가 됐대. 신설 고시, 도로 변경 고시가 됐는데 그게 마침 사람이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폭이 4m 이상이면 그냥 건축법상 도로를 보겠다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 다른 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됐는데 그 도로가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박스 안에 2번을 보시면은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건축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하라고 지정한다고요. 그러면 도로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하는 그 순간부터가 건축법상 도로야. 단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은. 그 우리는 흔히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 그래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요, 이제 부동산 특강을 했는데, 특강 듣는 분이요, 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은 겁니다.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 그런 게 이제 수십 개 올라가 있어, 유튜브에. 조회수가 몇만 회나 돼. 유튜브에 제 그 부동산 실무 강의, 투자 강의 이런 거는 제가 올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강의 듣는 사람이 몰래 찍어서,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찍은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기 홍보를 해. 제 유튜브 올려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제가 이 맹지에 도로 뚫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강의했었을 때 그걸 또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찍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단 건축법 공부하면서 도로의 기본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개업 하실 때는 이제 자기만의 특기가 필요한 거예요. 맹지인데 도로 뚫는 방법, 예?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 등등. 혹시 여러분들 그 민법 시간에 주의 토지 통행권 같은 거 배웠어요? 예? 물권법 시간에 주의 토지 통행권 배웠어? 그럼 지역권 배웠어? 지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 지역권 배웠어요? 안 배운 거 배워도 기억 안 나지 물론. 요역지나 승역지 배웠어요? 예. 근데 그 이제 민법과 이제 다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이것들. 예. 그래서 다음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에서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제 공지를 할 테니까 시험이 임박하면 절대 그 올 수가 없지만요.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을 때는 그냥 교양 강좌 듣는다고 생각해서 한 번씩 뭐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데 한 번씩 와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좀 넓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가끔 우리 대학교 같은 데는 대학교는 영리 목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요. 단 미리 이제 예약만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토요일 날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아주 고급 특강을 합니다. 시중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특강들. 오시는 분들도 저만 조금 이렇게 공부가 부족하지 다른 분들은 뭐 SH공사 사장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이라든가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그 학교 행사할 때 오셨던 분들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음에 그 제가 제 카페에다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제 카페 그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라고 가입을 미리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양 중개사 공부할 때 교양도 좀 넓히고요. 안목 넓히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가 바로 일단 기본적인 건 공부하지만 나중에서는 이제 더 깊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시험 대비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건축 허가나 신고할 때 위치를 지정해 준다. 이 도로 설치나 그때부터 도로를 보는 거예요. 예. 이 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는데요. 한날 그 여러분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3일인가 하는 프로 있어. 3일인가 하는 프로. KBS에 3일. 다큐 3일. 저 그 프로 안 좋아해. 그 프로가 한다는 거는 월요병이 시작된다는 뜻이거든. 일요일 날 밤에 하지 그거예요. 그렇죠? 안 좋아하는 거야. 저 하면 또 이제 월요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큐 3일 날 3일에서 한 날 보니까요. 부산에 있는 그 이제 바닷가 앞에 있는 이제 마을이 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 저기는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될 곳인데요. 그날 일을 마친 그 지역 주민이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계단이 바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야. 이게 계단이 바로 그 계단은요. 계단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도로예요. 근데 계단을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이면은요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그러니까 차는 못 지나다녀도 사람만 지나다니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고 이때는 폭이 3m 이상만 되면 돼. 차가 안 지나다니니까. 예. 그래서 테레비를 딱 보는 순간 또 이게 또 건축법이나. 예. 막다른 도로는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을 막다른 도로라 그러고요. 거기 보시면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 너비가 2m 이상이 돼야 돼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도로 폭이 3m 이상은 돼야 되고요.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막다른 도로는요. 예. 여기가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도로 끝이 이렇게 대지가 나오고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막다른 도로야. 이게 35m 이상이라는 거지. 근데 이 35m 이상일 때는 도로 폭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6m 이상이 된다는 거죠. 6m. 이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소방호수 길이가 35m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이 118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18개 법률에서요. 35m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다 불 끄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소방호수 길이 35m거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서요. 불이 난 거예요. 건물에서 파이어가 난 거지. 파이어. 이렇게. 그럼 이제 빨간 차가 와요. 소방호수를 풀어서 불을 끄려는데 글쎄 몇 메터 앞에다 두고 불을 못 끄는 거야. 몇 메터 앞에다 두고 예. 한 2, 3m짜리 못 끄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이 6m가 필요한데 작년인가요? 다른 학원에서 몇 년 공부하시다가 제가 강의하는 학원으로 옮겨오신 분이요. 자기가 먼저 학원에서 배웠대요. 폭이 6m가 필요한 이유가 소방차를 돌려서 나오기 위해서 6m가 필요하다 배웠다는데 소방차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폭 6m에서는 못 돌려요. 소방차요. 후진해서 나와야 된다. 소방차는요. 사거리에서나 돌릴 수가 있어. 하도 커서. 근데 6m 요구한 이유는요. 원래 폭이 4m만 돼도 소방차 들어와요. 4m만 돼도. 옆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고 본 거예요. 2m짜리. 우리 일반 승용차 폭이 2m거든요. 2m 이내거든. 그래도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m를 요구하는 거라고 얘기해. 차 돌리는 게 아니라 소방차 후진에 나오는 거예요. 후진. 예. 그래서 35m라는 말이 부동산 관련 법률에 나오면 다 불 끄는 것과 관련이 된다. 소방호수 35m인데요. 제가 이 소방호수를 한번 제보하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왕십리에 살았는데요. 왕십리에 소방서가 하나,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119 안전센터라 그러죠. 지나가다가 소방차 서 있더라고요. 제가 소방관 아저씨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뭔가요? 저 호수 좀 풀어보면 안 되겠냐. 그때 이 사람 당황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거예요. 저 소방호수 길이 한번 재보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시험 볼 때도 그 문제가 나오는데 35m 맞으니까 풀자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거 혼자 못 푼대요. 소방관 2명이 어깨에 메고 풀어야 되거든요. 불 끌 때 여러분들 왜 소방호수 어깨에 메고 막 뛰지 않습니까? 예, 엄청 무겁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불 났을 때 아니면은 못 푼다는 거야. 우리 2명이 풀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하니까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좀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됐습니다. 왕십리에서요. 저기 지하철 5호선 행당역 쪽으로 가다가 골목길에요. 예전에 설렁탕 집이 하나 있었는데 불이 난 거야 거기서. 소방차가 이제 온 거지 이렇게요. 저는 봤어요. 아 그러면 이제 호수를 풀 거 아니야 분명히. 달려갔습니다. 길을 한번 재보려고. 호수를 풀어서 진짜 2명이 뛰더라니까요. 그래서 불을 끄고 나왔는데 불 끄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부터 불난 집까지를 한번 길이 한번 재봤어요. 어떻게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길이 재는 거 있죠. 재보니까 맞아요. 대충 35m가 되겠더라고요. 예. 확인해봤어. 예.
확인해봤어. 설렁탕 집이 도와준 거지. 확인해보고. 그 여러분들 중 혹시 여러분들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십니까? 혹시 그 혼다에서 나온 골드윙이라고 아세요? 예? 혼다 골드윙 아세요? 큰 거 1500cc지. 혼다 골드윙이라는 오토바이가 있는 금빛 날개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후진 기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막다른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이만한 그 큰 오토바이 있습니다. 이만한 거 길에 일제 그 혼다에서 만든 골드윙이라는 오토바이인데요. 이거 타고 골목 들어갔는데 막다른 도로야. 이거 못 돌리는 거야 너무 커서. 그래서 후진 기어 놓고 나오라고. 글쎄 오토바이에 그 후진 기어 만든 게 바로 이 막다른 도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요. 예.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그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그 펫보이라는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그 터미네이터에서 터미네이터가 왜 타고 도망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예. 그거 살려고 1500cc 그 울트라 클래식하고 있는데 그거 살려 했더니 집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단에 흙을 좀 주워다가 뿌리고 사야 되는가 요즘 생각 중이에요. 좀 이렇게 뿌리고 사야 되는가. 지난번에 저기 가평 쪽에 가는데요. 한 60 정도 된 아저씨야. 머리카락이 없는데 머리에 두건을 딱 하고 시가를 하나 딱 물고 가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거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 혼다 골드윙을 타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요 증언해 주세요. 막다른 도로가 나왔을 때 후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막다른 도로 때문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 이해가 된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개 공시부터 보겠습니다. 예.